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지, 그래서 내 아이 정체로 대체 뭔지,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인지, 그리고 또 나도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떤 건 견디기가 어려운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나 자신과 아이 자신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셔서 같이 호흡을 좀 천천히 맞춰주신다면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알기가 참 어렵죠. 알면서도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말 유념해 놓고 아이를 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좀 대해야겠다는 그런 좋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요, 실험에 직접 참여를 했던 우리 아빠와 어린이가 나와 계세요. 전영준 어린이와 영준이의 아버님 전흥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영준 어린이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자신, 그리고 또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보는 자신, 친구들이 보는 자신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가끔 장난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저를 믿고 사랑스러워하실 때도 있고 친구들은 저를 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영준이가 직접 자기를 볼 때는 어떤 사람 같아요? 믿음직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저 정도면 그래도 자존감이 꽤 있는 아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은 평소 영준이를 키울 때 어떤 점에 제일 신경을 쓰셨나요? 아이의 생각을, 말을 평소에 잘 들어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럼 방송 출연하고 나서 주위의 반응들이 어떠시던가요?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연하게 된 동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시는 일들을 제가 방송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대단히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방법을 물어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그냥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또 스킨십을 자주 하고 나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다 대답을 해가지고 예. 전화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영애 박사님 보실 때 우리 영준이 아버님이 다 잘하셨지만 특별히 이런 점은 우리가 함께 배워야겠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연구에 참여한 많은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들이 그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영준이 부모님이 좀 더 인상 깊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선정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는 건데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 맞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어쨌건 아버님께서 이 부모님께서 하신 것들 한 5가지 정도로 장점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서요. 영준이를 키우는 걸 굉장히 즐겁게 임하셨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이랑 자꾸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난 참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님이 아까 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좀 보장해 주시려고 상당히 애쓰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애쓰셨다는 거. 예를 들면 영어 스펠링을 잘 못 외울 때 그거를 뭐 어떻게 아이랑 자꾸 이야기하신 시간을 가지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시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네 번째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화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화가 잘 안 됐으면 핸드폰 문자로까지 해서 어쨌건 대화를 참 많이 하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그 양육의 참여도가 상당히 좀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의 참여도가 좀 높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아버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땐 잔소리가 많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영준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네 탓 이런 거 안 하고 좀 내 탓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어쨌건 부인의 좀 약한 부분들 서로 좀 보완해가면서 양육을 좀 하셨던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분석할 때 영준이 아버님이 100%의
양육 태도를 보이신 건 아니셨습니다. 당연하죠. 인간 아버님, 어머님이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런 실수, 소소한 실수들도 물론 있었고 있지만 영준이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고 자존감에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았던 이유는 기초공사를 좀 튼튼하게 해놓으셔서 즐거움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좀 타격을 좀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매뉴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에이? 뭐야?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하루의 몰아치기의 어떤 양육 태도가 아니고 가랑비에 속옷 잡듯이 하루하루 즐겁게 아이에게 초점을 자꾸 맞춰주시고 그렇게 좀 보내보시면 그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요. 아까 칭찬 말씀하셨는데요. 칭찬 물론 굉장히 좋은 그 양육 방법인데 어떤 경우는 아이를 좀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해서 과도한 칭찬 또 칭찬하면 얘는 여기 군기가 흩어져. 그래서 과도한 책망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적절한 칭찬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격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다르다는 것도 참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유의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일매일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제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정말 다르구나 알았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키워야 되나가 굉장히 궁금하시대요. 사실 알고 있고 저도 아들 키우다 딸을 키워보니까 어머 많이 다르구나 하는데 이제 다르다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됐는데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곽금주 교수님이 먼저 답해 주세요. 남자들은 꼭 한참 있다가 말도 안 했다가 큰일 저지르잖아요. 꼭 큰일 저지르고 나서 근데 여자들은 계속 작은 일들을 뭐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은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불평불만도 많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다오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남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큰일 턱 쳐놓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한 그 자신의 혼자만의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너무 큰일이 턱 일어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남자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는 정말 비밀로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큰일까지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